네. 자, 유형상사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또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또 입력을 연습해 볼게요. 자, 332페이지 이 문제는요. 자, 증빙을 그림으로 주지 않고 이제 설명만 보고 우리 입력하는 연습해 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설명만 나오는 문제는 없습니다. 항상 증빙은 그림으로 줄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자, 매출 세금 계산서. 네, 매출 세금 계산서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시험 볼 때 빨강색 세금 계산서가 그림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이 문제에서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런 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급 전송은 하지 말고 그냥 전자입력으로 부분을 입력하고 지나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전자입력은 번호로 1번이었어요. 네. 자, 11월 3일 거 문제 보면은 주식회사 우리 상사, 여기가 이제 거래처입니다. 주식회사 우리 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300에 세액 30만 원을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외상분개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날짜 11월 3일로 입력할까요? 메인 매출 전표 날짜 11월 3일로 입력해 주시고 유형은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11번이에요. 예, 품명 빨강색 세금 계산서는 다 11번. 자, 품명에다가 여기서는 그냥 상품이라고 입력하면 돼요. 수량단가 이게 증빙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3 플러스 플러스 입력하면 돼요. 거래처는 우리 상사. 우리 상사. 전자세금란은 아까 말한 대로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 말이거든요. 여기다 1번 해주면 돼요. 1번. 예, 전자세금은 1번. 갑자기 이렇게 안 될 땐. 네, 여러분 입력하십시오. 제가 어, 나갔다 들어와야 되니까 여러분 입력하시면 돼요. 네, 분계는 외상으로 했다 하니까 분계는 2번이 되죠. 아, 전자세금란 1번 넣어주시고 1번 넣어주시고 분계는 외상 분계하시면 이렇게 외상 매출금 차변 그 다음에 부가세 수금 대변 상품 매출 대변 이대로 주시면 돼요. 다음에 4일 날 거 보죠. 동신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습니다. 대금 중 50만 원은 동신사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어요. 자, 타인이 발행한 수표. 개념 과목이 뭐죠? 현금. 타인이 발행한 수표 현금. 나머지는 외상. 그러면 외상 매출금. 이것도 혼합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11월 4일이니까요. 입력할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11월 4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11번 유형. 품명은 상품. 수량단가 몰라요. 지나가시고 공급가액 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부가세 50만 원이죠. 거래처 동신사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1번 전자입력 해 주십시오.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3번 혼합하시면 대변의 부가세 수금하고 상품 매출 그대로 두시고요.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차변의 101번 현금이 50만 원. 또 엔터 치고 차변에 108번 500만 원.
마지막엔 탭키 누르셔가지고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통신사 그대로 두어도 되겠죠?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 550만 원으로 일치하는가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에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받고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외상대금과 상계한다 그러면 분계를 외상분계해 주시면 돼요. 이때 상계는 빼준다는 뜻으로서 여기 공급가액 50만 원, 세액 5만 원에서 즉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에서 빼지는 거고요. 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에서 55만 원이 마이너스가 일어날 거예요. 네.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5일 날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5일로 날짜를 바꾸시고요.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빨강색 세금 계산서는 다 11번. 분명은 상품. 수량 단가 모르고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50만 원. 반품받았어요. 그럼 부가세도 마이너스 5만 원 입력됐고요. 합계 마이너스 55만 원 입력이 됩니다. 자, 코드는 거래처가 우리 상사죠. 우리 상사.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러니까 1번 전자입력으로 하시고요. 분계는 외상하고 상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2번 외상분계 해주면 돼요. 자, 밑에 분계가 이제 마이너스로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실까요? 네, 이거 아마 처음 해보는 거 아닐까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55만 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5만 원. 대변의 상품 매출에서는 마이너스 50만 원. 예, 해서 차변 대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재이취해 놓고서 마이너스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표가 입력된 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전표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차변의 마이너스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55만 원은 다른 말로 대변의 외상 매출금 55만 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서 마이너스 5만 원은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5만 원과 같은 거죠. 또 세 번째 줄도요. 대변의 상품 매출 마이너스 50만 원은 차변의 상품 매출 그냥 50만 원. 이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차대변을 그대로 원래 전표에 있었던 위치 그대로 두면서 숫자만 마이너스로 이렇게 입력된 이런 전표를 마이너스 전표. 또 이런 분계를 마이너스 분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이렇게 자동 분계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분계가 이렇게 일어난다. 이걸 여러분은 상품 매출 대변의 마이너스 50만 원은 차변의 상품 매출과 같은 것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상품 매출은 수익인데 차변에 왔다? 그러면 수익이 취소됐다 이 말이에요. 수익이 취소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시험을 출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반품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어디에선가 발행을 했는데 여기다 그냥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오 하는 이 문제잖아요. 어디에선가 발행을 했는데 전자입력으로 그냥 입력만 해라. 부가세 신고에 반영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더존 스마트A라는 프로그램으로 이 쭉 관리를 해 나간다면은 반품 받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것도 이 시스템으로 발행하지 않겠어요? 네. 그럴 때는 이걸 쓰는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라는 메뉴로 가가지고 반품을 받을 때 우리가 처음에 그 상품을 판매한 세금계산서 있잖아요. 그 거래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마이너스를 시켜요. 예, 반품 받는 거. 그래서 이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은 FAT 1급에서는 그런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내거든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예, 뭐라고 내요? 자, 여기서처럼 지금 이게 11월 5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사의 몇 월 며칠 날 판매했다. 지금 여기는 11월 5일 날 반품 받았으니까 가령 11월 1일 날 판매한 우리 상사 상품에서 분량이 확인되어서 마이너스 50만 원이 아니라 수량으로 이 얘기 해줄 거예요. 몇 개의 상품을 반품받았다.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대금은 외상 매출금에서 상계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 이거죠. 그때 우리는 일로 들어가서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은 FAT 1급의 출제 범위가 아니다 보니 그냥 이렇게 반품을 받았고 우리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어디선가 발급했어. 그러니까 회계 처리만 해 하고 이렇게 여기다 그냥 입력만 하는 거죠. 요 입력이 실제로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나중에 수정세금이란서에서 나중에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굳이 지금 이거를 좀 합리화 시키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우리 회사가 이 더존 프로그램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홈택스에서 한다.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홈택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세금란을 전자발행으로 입력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전자세금란을 전자발행으로 하는 것은 빌 36524라고 하는 더존의 세금계산서 발급 솔루션에서 이용할 때만 여기가 비워놓고 전자발행으로 뜨게 하잖아요. 하지만 상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고 이럴 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했지만 전자세금란은 비워두는 게 아니라 전자입력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전자입력으로. 지금은 그런 경우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회계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을 사용은 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는 어디서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모든 걸 이 시스템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FAT 1급에서 지금 여기 11월 5일 거 같은 이런 문제는 예,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음은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월 6일 날 업무용 승용차를 주식회사 한국상사에 매각하고 유형자산을 매각했군요. 가장 복잡한 분계입니다, 이게. 예. FAT 1급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제일 복잡한 문제가 바로 요 4번 요 문제예요. 자, 승용차를 매각했어요. 유형자산의 매각 문제거든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00만 원, 세액 60만 원을 발급했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600에 처분했다 이 말이네요. 승용차를 600만 원에 처분했다.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미수금으로 잡아야 됩니다. 말일에 받기로 했다. 미수금.
저 위에 있는 다른 거래들을 보면은 상품을 판매하고 말일에 받기로 했다 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외상 매출금, 네, 매출 채권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게 맞았죠. 그러나 이거는 상품이 아니고 유형 자산입니다. 유형 자산을 처분하고 말일에 그 대금을 말일에 받기로 했다는 것은 외상 매출금 잡으면 안 돼요. 매출 채권 아니니까 미수금 잡아야 돼. 자, 그런데 취득금액 정리해야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내려면은 이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면은 고정자산 등록에서 장부를 조회해서 회계 처리하시오. 그럼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조회해서 처리하시오. 그러면은 승용차 번호를 알려주겠죠. 예, 승용차 무슨 승용차. 그러면 여러분이 고정자산 등록한 데 가면은 그 승용차의 취득 금액이 얼마고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 거기 가면 다 등록 입력이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이 회계 처리해야 돼. 예. 높은 급수에 가면은 그렇게 문제를 냅니다. TAT 1급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즉 고정자산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에서 어, 참고해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은 취득금액 거기서 확인하시고 감가상각 누계액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거기다 처분 날짜도 입력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서는 입력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처분 날짜 만약에 입력을 한다. 그러면 어디다 입력해야 되는지는 들어가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그 지시가 없으니까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해야 하는 거예요. 예. 매각했으니까 고정자산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정자산을 아예 등록을 안 했다면 모르는데 해놨다면 제대로 취득했을 때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매각했을 때 매각했다는 것도 거기다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기록하는가 이것도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런 지시는 없어요. 네, 따라서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의 입력과 그 다음에 밑에 회계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회계 처리가 이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각을 하면 이 취득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이걸 정리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그 차량 운반구를 취득할 때 요 1,800만 원은 차변에 기입했습니까? 대변에 기입했습니까? 여러분이 차를 샀을 때, 취득했을 때 차변에 기입했죠. 그럼 오늘은 이걸 대변에 기입해야 된다. 요걸 알아야 돼요. 정리니까. 자, 그다음에 여러분 결산 때 이런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잖아요. 그때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변에 있었나요? 차변에 있었나요? 대변에 있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서 잔액이 대변에 가요. 대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대변에 가서 정리가 돼야 되고 요거는 차변에 가서 정리가 돼야 돼요. 즉 차량 운반구는 대변으로 가서 정리. 즉 차량 운반구 대변에 1,800만 원. 그다음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1,400은 차변에 입력해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라는 것은 잔액의 반대쪽에 기입을 해주는 겁니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해당 자산의 잔부금액 정리해야 되고 그동안 감가상각을 해놓은 그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계정도 정리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미수금 생각해 봅시다. 받아야 될 돈이죠. 미수금이라는 당좌자산이 증가했으므로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래서 미수금은 차변이 됩니다. 얼마를 받아야 돼요? 660만 원을 받아야 되죠. 미수금은 66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나왔나요? 미수금 660만 원에. 예.
요거 세액은 여러분 매출 세액과 같은 거예요. 예. 이거 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 되죠. 예. 이건 부가세 예수금. 자, 이거는 분계를 자동 분계해서 혼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건 뭐 다른 분계 방법의 선택은 없어요. 오직 하나, 혼합 분계. 자, 그래서 자산 처분 분계는 무조건 혼합 분계로 해야 돼요. 네. 뭐 이렇게 써 놓고 봐도 복잡하잖아요. 네, 하나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6일로 매입 매수표 날짜를 바꿔 보세요. 11월 6일로. 자, 이 승용차를 처분하고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예,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무엇을 매각했던 팔았던 항상 11번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11번. 자, 이번에 품명은 승용차라고 써야 되겠네요. 승용차 매각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죠. 수량단가 생략하시고 공급가액, 예, 공급가액은 600만 원이라고 입력해야 60만 원이 부가세 예수금으로 나오겠죠? 예, 600만 원. 공급가액은 처분 금액이에요. 자, 거래처는 어디다 팔았느냐 이거죠. 한국상사에 팔았죠?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가 거래처예요. 한국상사에다 발행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는 한국상사.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죠? 전자니까 1번 전자 입력해줘. 분계는 혼합밖에 없다. 3번 해줍니다. 분계는 혼합밖에 없습니다. 3번. 자, 그러면 밑에 분계가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살릴 것은 부가세 예수금 하나밖에 없어요. 예. 부가세 예수금 60만 원. 요건 맞아요. 요 매출세. 예. 승용차 매각에 대한 세금 60만 원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죠. 예. 부가세 예수금은 맞고. 두 번째 줄의 대변에 상품을 매출한 것이 아니라 승용차를 매각한 거죠. 그러면 여기 코드를 차량 운반구로 고쳐요. 차량 운반구 208번이죠. 고치시고요. 대변에다가 이거 600만 원으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자, 차량 운반구 매각은 차량 운반구를 정리해 버려야 되거든요. 취득원가로 고쳐야 돼요. 예. 그래서 상품을 차량 운반구로만 바꿔놓고 이 금액을 그대로 놓고 지나가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이걸 취득원가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의 취득한 차잖아요. 그래서 18 플러스 이렇게 고칩니다. 네. 자,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정리했으니까 정리할 거는 이어서 계속 네, 정리를 한꺼번에 하면 돼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이었던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에다 정리하는 거다. 왜? 잔액이 대변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구분란을 3번 차변하신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의 다음 코드예요. 그러니까 209, 209 그리고 1,400만 원 입력합니다. 14 플러스 엔터. 자, 감가상각 누계액 1,400만 원 입력하고 한 가지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T 1급은 여기까지입니다만은 만약에 TAT 2급이나 1급으로 문제를 낼 때는요. 감가상각 누계액에다가 당기분의 감가상각을 월할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11월 달에 처분했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당기분 감가상각을 여기다가 추가로 더 계산해 가지고 더해 줘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내려면 이 차량의 내용 연수는 몇 년이고 감가상각 방법은 뭐 정액법인지 정률법인지 이런 정보,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2월이 아니라 11월 11개월치 11개월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가지고 이 1,400은 뭐예요?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이거는 전기말.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알려주는 것은 전기에 결산할 때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왜 그걸 안 알려줬지? 예, 이걸 무시한 거예요. 없는 걸로 본 거예요. 처분 시점에 당기분의 감가상각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예요, 지금은. 네. 근데 급수가 올라가면은 당기분 감가상각 반영시켜라. 당기분 감가상각. 그건 뭐예요? 처분하는 날까지의 감가상각. 11월 달에 처분했으면 12달치. 5월 달에 처분했으면 5개월치. 이거를 당기분을 계산해 가지고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에다가 더해서 우리가 정리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FAT 1급에서는 그런 스타일로 내지는 않아요. 그냥 전기 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당기분은 아무 언급을 안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계산.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 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미수금 정리해야 되죠. 예. 이 660만 원을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은 당좌 자산. 자, 3번 차변에 미수. 자, 120번 미수금이죠. 금액은 660만 원 받아야죠. 네. 그러면 지금 네 줄을 입력했는데 이제 다섯 줄이 마지막 줄이 됩니다. 네, 다섯 번째 줄이. 자, 여기 다섯 번째 줄에 커서가 있을 때 여기 그리고 미수금의 요 거래처는 자연스럽게 여기 세금계산서 발행한 그 거래처 한국상사와 동일하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다섯 번째 줄에 커서가 있는데 밑에 차익을 보면 200만 원이라는 빨간 글씨가 양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수라는 사실은 이익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만약에 차액 해놓고 마이너스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처분 손실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처분 이익이 났다는 얘기인데 정말 그런지 따져보면은요. 여러분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 이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은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처분 금액은 지금 600만 원이 처분 금액이에요. 세금을 포함해서 여러분 처분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가세는 절대 우리 돈이 아니에요. 부가세 받아놓은 것은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그 예수님 거지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공급가액에 있는 것이 처분 금액입니다. 물론 미수금, 돈은 예수금까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야 세금을 내죠. 그러나 우리 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하는 처분 금액은 부가세 뺀 공급가액만 처분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을 한번 따져볼게요. 장부 금액은 무엇에서 무엇을 빼줘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아시죠?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장부금액이라고 그래요.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우리가 장부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취득금액도 나와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나와 있잖아요. 예. 이 처분 회계 처리를 하려면은 이걸 다 알아야 회계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취득금액은 1,800이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1,400이다 이거죠. 그럼 빼면 얼마예요? 400만 원이다 이거죠. 요게 1,800이고 요게 1,400이니까 장부 금액은 400만 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400만 원. 네. 그래서 6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빼니 200만 원이 이익이 발생했다. 이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요 200만 원은 수익 발생. 수익 발생은 어디예요? 대변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대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만 원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자, 대변에 유형으로 검색해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914번 2 플러스 플러스 마지막엔 탭키. 네. 거래처 그대로 두면 됩니다. 나머지 거. 차변과 대변의 합계 일치하는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매각 거래는요, 위쪽에 있는 그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이 부분도 뭐, 일부분은 다른 것과 뭐 똑같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분계가 상당히 깁니다. 예, 기본적으로 5줄이에요. 6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6줄이 나오는 수가 있느냐 하면은, 한국 상사로부터 대금 10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했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수금이 660만 원이 아니라 미수금은 560만 원. 그리고 차변의 현금이 100만 원. 이렇게 한 줄이 더 늘어날 경우가 있죠. 대금 중에 일부는 지금 받았고 나머지는 월말에 받는다. 그러면 미수금 하나로 해결이 안 되고 현금이 하나가 끼어드니까 6줄이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겁니다. 유형자산 매각할 때 요 두 가지, 예, 취득금액 정리하는 것과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하는 거, 이거 잘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가, 이거 마무리하는 거. 어, 밑에 빨간 글씨로 나온 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지금처럼 양수로 200만 원 마지막에 차이가 나 있으면 아, 이것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데 내가 계산해 보니 맞구나. 해서 여러분이 확신하고 입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밑에 보이니까 이건 맞을 거야 하고 그냥 입력하고 넘어가면은 여러분이 확신하지 않은 숫자를 넣은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확신을 한다는 것은 뭐죠? 내가 계산해 봐야 돼요. 자, 뭐를?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한다? 처분금액 마이너스 장부금액 해본다 이거예요. 처분금액 마이너스 장부금액. 계산 두들겨 봐가지고 그게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잘 숙달될 때까지 반복해야 된다. 가끔 나옵니다. 이것도 뭐 우리가 1년에 시험을 만약에 8번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 3번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나오는 문제. 자, 그 밑에 문제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FAT 1급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 고정자산에 반영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뭐 취득금액도 안 알려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 고정자산에서 확인해라.
알려줬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매각한 것을 고정자산 등록에 반영하시오 하면은 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엔터를 전부 쳐요. 예. 근데 아쉽게도 지금 등록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데이터가. 백데이터가 없는데 없다 하더라도 예, 요거 예. 요 밑에 보면은요. 경비 구분 그 밑에 3번에 전체 양도 일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입력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각한 날이 11월 6일이니까 실제로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것을 고정자산 등록에 반영하시오. 그러면 요 3번에다가 2025년 11월 6일 요 날짜를 여기다 입력해 준다 이겁니다. 네. 입력해 주고 취득원가는 어디서 확인해요? 여기 기초가액이 취득원가예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 2번에 있는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1월 며칠 날짜 입력하잖아요. 네, 사실은 여기서自動 계산돼요. 여기에 11달 11개월 계산이 회사 계산 상각비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월알로. 11월 6일이면은 11월이 6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는 월알 계산 11월이 단 하루만 포함이 됐어도 그냥 한 달로 쳐요. 한 달로. 월알 계산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도일자를 넣어보면은 여기 회사 계산 상각비가 자동으로 월알로 계산되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 그대로 더하시면 돼. 자, 여기 계산된 거에다가 전기말 상각 누계 요 두 개를 플러스 하면은 단기분을 반영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고 FAT 1급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출제하지는 않는다. 자, 다음 문제 비슷한 문제입니다. 11월 7일 거 보겠습니다. 특허권을 주식회사 스마일에다 매각했습니다. 다르다면은 무형자산을 매각합니다. 뭐가 다르냐? 무형자산을 매각하면요.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기 때문에 정리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것이 이 무형자산 특허권 하나만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한 줄이 필요 없습니다. 네 줄로 정리가 끝나요. 이 회계 처리가. 아까 유형자산은 기본적으로 5줄이 필요했잖아요. 예. 근데 이 무형자산은 그 직접 상각을 하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므로 이걸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특허권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기 단서를 250만 원에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부가세가 25만 원이었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예, 현금.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현금 분괴하면 안 돼요. 매각 거래는 이 자산의 매각 거래는 무조건 혼합으로 분괴를 해야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부 금액은 300만 원인 거예요. 장부 금액은 300만 원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전기말까지 이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전기말까지 상각한 것을 뺀 그 장부 금액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봐도 계산이 되죠. 장부 금액 300짜리를 250에 매각했네요. 그러면 이 거래를 입력하면은 50만 원에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겠네요. 네, 무형자산 처분 손실. 자, 분개를 하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11월 7일. 11월 7일로 날짜 바꾸시고.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행했잖아요. 11번. 분명은 특허권.
매각. 공급가액은 250만 원에 매각했어요. 거래처는 스마일에다 매각했어요.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므로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밖에 없다. 예, 자산 처분 거래는 3번 혼합을 무조건 해야 된다. 자, 아까 유형자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살려놓을 것은 맨 처음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 요거 하나는 그대로 두고 예, 세금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대변의 상품 매출이 아니라 이번에는 특허권. 특허권. 자, 특허권의 금액을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자, 아까 건물은, 아니, 차량 운반구는 취득원가를 정리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무형자산은 취득원가가 처음에 취득했을 때만 필요하지 직접 상각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정리를 장부금액으로 정리해요. 취득원가로 정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취득원가를 안 알려주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장부금액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장부금액 300만 원을 정리해야 돼요. 그것은 직접 상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 유형자산은 간접 상각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차량 운반구 정리할 때 이거의 체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했잖아요. 근데 무형자산은 그게 없다 이거예요. 예, 없으니까 그것을 건너뛰는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 275만 원 이걸 어떻게 했느냐 내용을 보니까 현금으로 받았다 대금. 그러면 275만 원 현금 잡아주세요. 차변에 101번 275만 원. 네. 이제 마지막 줄을 만난 거예요. 네 번째 줄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밑에 차액이 음수로 나와 있죠. 이번에는 음수로. 예. 차액이 음수로 나오면 처분 손실을 본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그래서 손실은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3번 차변하신 다음에 무형으로 검색해 보세요. 무형. 자, 무형이 들어가는 개념 과목 중에 무형자산 처분 손실 952번 보이죠? 네, 952 엔터. 거기다가 50만 원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탭키 눌러주시고요. 여기 있는 거래처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차변, 대변의 합계가 325만 원으로 딱 떨어집니다. 자, 처분 손익, 유무형 자산의 처분 손익은 어떻게 따져보는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처분 금액하고 장부 금액을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처분 금액은 여기 250에 처분했어요. 250에 처분했고 장부 금액은 아까 문제에서 괄호 속에 300만 원이다 알려줬어요. 300만 원. 그래서 250 마이너스 300만 원 하면은 처분 손익이 마이너스 50만 원이 나왔죠. 어, 그래서 이 50만 원 무형자산 처분 손실로 잘 인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여기 지금 4번과 5번 요 분계가 좀 까다로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잘 반복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매출 계산서, 면세 매출, 매출 면세라고 했네요. 네, 매출 면세.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11월 8일 주식회사 신한상사에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할 것. 네. 자,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13번이에요. 그래서 13번 유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11월 9일로 날짜 바꿔주세요. 11월 9일 유형은 13번. 왜 13번이냐? 계산서 발행했습니다. 11월 8일. 네, 11월 8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은 13번. 네, 11월 8일 유형은 13번. 자, 대금은 상품이라고 그냥 해야 되겠네요. 상품. 공급가액에다가 200만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부가세가 없겠죠. 면세니까. 거래처는 신한상사입니다. 신한상사. 전자계산서를 발행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1번 전자입니다. 자, 이제 분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므로 혼합으로 해야 되죠. 3번. 자, 상품 매출 맞습니다. 면세 상품도 상품 매출로 수익으로 인식하죠. 두 번째 줄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금액은 2 플러스 탭키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상사가 아닙니다. 어디죠? 예, 서울은행으로 고쳐야 됩니다. 서울은행 보통으로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른 셀을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보이죠? 보통예금은 서울은행으로 고쳐야 됩니다. 네, 13번 면세 매출 연습해 봤습니다. 다음 문제. 자, 11월 9일 거 문제 보세요. 매출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공급 대가로 22만 원이래요. 공급 대가라는 것은 합계가 22만 원이라 이 말입니다.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우리카드사로 발급을 했습니다. 네, 우리카드사 가맹점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개인에게 팔고 나서 대금을 카드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7번 유형으로 입력하는 거 아시죠? 17번 유형. 자, 입력합시다. 11월 9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17번 카드 과세 매출 물음표 단추 눌러서 김영철 아니요 우리카드사 확인 카드사를 지정을 하죠. 그 다음에 품명에는 상품 공급가액에다가요 합계를 넣어야 돼요. 공급 대가 220 플러스 거래처에는 김영철이 됩니다. 전자세금에는 비워둬야 돼요. 카드니까 이건 비워야 되고요. 분계는 카드 매출이니까 4번 카드 분계 4번 있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으로 분계가 나면서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김영철이 아니라 우리카드사가 부가세 수금 상품 매출은 대변 요 분계 이렇게 돼야 돼요. 잘 되셨죠? 다음은 11월 10일 거 보겠습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 매입 문제입니다. 11월 10일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250만 원에 25만 원을 발급받았다. 네.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매입세 공제가 되면 50일,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54. 기억나시죠? 예, 10월 4일에 계약금 2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계약금 지급한 게 있다고 선급금 개정 과목입니다. 20만 원 선급금. 이걸 정리해야 되고, 이를 차감한 잔액은 잔액에 대하여 외상으로 하였다. 이거는 외상 매입금, 그래서 혼합으로 분계가 되겠죠. 자, 매입이면서 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금 계산서이므로 유형을 51번으로 해야 한다. 네, 11월 10일로 고치시고요, 날짜. 유형은 51번으로 입력합니다. 본명에는 상품, 수량 단가 지나가 주시고 공급가액 2500 플러스 거래처가 맘모스가 거래처죠. 맘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번 전자 입력. 분계는 선급금도 있고 외상매입금도 있으니까 혼합. 3번 혼합. 자, 매입거래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죠. 상품, 재고자산 증가시켜야죠. 이제 세 번째 줄에 대변. 선급금 정리합니다. 선급금 정리는 대변에서 하는 거죠. 2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외상입니다. 251인가요? 외상 매입금. 255만 원인가요? 마지막에 탭키 누르셔가지고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와 선급금의 거래처가 맘모스로 잘 정리가 되는가도 확인하시고 하변하고 대변하고 합계가 동일한가도 확인하셔야 돼요. 네, 선급금 정리 그리고 외상 매입금 부채로 인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거 또 해보죠. 비슷한 걸 거예요. 자, 11월 11일 날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이 되어서 반품시켰네요. 그리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맘모스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외상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것은 무조건 외상분계하면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발급받은 거니까 이제 우리가 그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거나 이거 상관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그냥 입력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11월 11일로 고치시고요. 유형은 매입세 공제 가능한 51번 세금계산서이고요. 품명은 상품이고요.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20만 원이고요. 우리가 반품을 한 거예요. 거래처가 맘모스고요.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았어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죠. 그러니까 1번 전자입력입니다. 분계는 외상대금하고 상계하기로 했어요. 2번 외상분계해 주면 돼요. 그러시면은 외상 매입금에서 22만 원이 상계되었습니다. 부가세 대급금에서 2만 원이 상계되었고요. 상품에서 20만 원이 상계되었어요. 예, 우리가 반품시키고 거래처로부터 수정 전자세금이산서를 받았을 때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수정 세금 계산서로 가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매출한 상품에 대해서 반품 받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그때는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매입자니까 수정세금계산서에 들어갈 일이 아니고 그냥 세금계산서 받은 걸 보고 이대로 그냥 입력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더 이상의 작업이 필요 없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12일 3일공업사에서 영업부용 승용차 998cc, 요거 좀 배기량을 잘 봐야 돼요. 수리를 했는데 수익적 지출로 하라는 말은 비용 처리하시오 하는 말인데, 차량을 우리가 고치고 수리하고 비용 처리할 때는 수선비가 아니고 뭐였죠? 차량 유지비. 예.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공업사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수리대금은 다음 달 10일 날 결제할 예정이랍니다. 예. 그러면 외상으로 고쳤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 예. 자동차 수리금은 외상 매입금이 아닙니다. 미지급금으로 처리.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승용차 수리비 관련한 세금, 요 매입세액 5만 원은 공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 1000cc 이하니까요. 예, 승용차는 우리가 이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은 1000cc 초과된 승용차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000cc 이하는 개별 소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차만을 우리는 그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51번으로 해야 돼요. 유형을 아시겠죠? 자, 11월 12일로 고치세요. 11월 12일 유형은 50일 매입세 공제가 된다. 품명에는 승용차 수리, 공급가액의 50만 원, 거래처는 3일공업사, 전자세금란에는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예,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1번. 자, 분계는 네, 다음 달에 줘야 돼요. 혼합분계. 혼합분계. 자,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두고. 아, 부가세 예수금이란다.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받는 거 부가세 대급금. 네. 만약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밑에 분계가 나왔다는 건 저 유형 잘못 쓴 거예요. 유형을 매출로 하면은 매출 과세 하면은 된 거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뭘 했는데 매입이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왜 부가세 예수금으로 나왔지? 예, 이거 유형을 잘못 선택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유형부터 고치면 돼요. 자,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 맞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아니라 수선비죠. 아니야, 수선비란다. 네,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 유지비 500번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800번대로 쭉 내려가서 822. 그리고 이제 대변에 미지급금 253, 55만 원. 탭키 누르셔가지고요.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310업사로 저 위에 있는 이 거래처가 그대로 오도록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 분기였어요. 자, 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월 13일은 또 뭐냐? 영업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입니다.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하라 그랬어요.
납기일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거래의 입력은 생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성일자 기준으로 봐서는 이 전화 요금은 부채가 돼요. 예, 작성일자 기준으로는 미지급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여기 이 공공요금 청구서의 경우에는 아래 부분을 잘 보시라 그랬어요. 전기요금, 전화요금, 가스요금 청구서는 이 밑에 거를 꼭 잘 보시고 유형을 선택해 줘야 돼요.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매입이고 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51번 유형으로 이걸 입력해 줘야 된다. 자, 그래서 11월 13일로 고치겠습니다. 11월 13일로 고친 다음에 유형에다가 50일 해야 돼요. fun명에는 전화요금이라고 하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거기 청구서에 나와 있는 대로 155400 거래처는 그 K로 검색해 보세요. 한글로 K 하면은 예, 주식회사 KT.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했으니까 1번 전자세금란에 전자입력이라고 하시고 자, 미지급금으로 분개해야 되니까 분개를 3번으로 해야 돼요. 혼합으로. 자, 그리고 이제 봅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는 거 맞죠? 근데 이게 상품이 아니라 통신비죠. 전화요금. 그래서 상품을 통신비 800번대로 꼭 고쳐주세요. 814 통신비로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세 번째 줄에 대변에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이 170 940 탭키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KT가 되면 맞습니다. 음. 자, 우리가 유형상사의 메인 매출전표 입력, 예, 좀 건수가 많네요, 이것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유형상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내일이 되겠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유형상사 끝나고 이제 기출문제로 넘어가시게 되는데, 네. 혹시 오늘 질문 놓치신 거 없을까요?